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퇴 전후의 중장년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 후반의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채널 내꿈TV의 내꿈CM입니다. 오늘도 내꿈TV를 방문해 주신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보답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신문이나 방송 또는 잡지 등의 뉴스 기사나 칼럼 내용들 중에서 우리 중장년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들을 모아서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노인의 나라가 된 일본에 관한 기사를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 일본의 노인 문제와 은퇴 후의 노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일본의 은퇴와 노후 준비, 노후의 삶에 관한 정보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20년 먼저 노인의 나라가 된 일본, 일하는 고령층 크게 증가라는 기사입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빨라지니 일하는 고령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5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인데 2026년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전망되는 한국보다 20년 이상 일찍 노인의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에는 약 30%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로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는 이미 20년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전체 인구는 2008년에 정점을 찍은 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 2013년에 이미 전체 노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0%가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이 늘었지만 이들 일자리가 주로 비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하는 65세 이상 약 510만 명 중 파트타임 비정규직이 약 39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의 심각함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기사에서 100세 시대에 일하는 노인의 모범 사례로 유명한 와카미야 마사코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은행 은퇴를 앞둔 58세에 생애 첫 PC를 갖게 된 후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워 81세였던 2017년 앱 개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전 세계를 돌며 강연하고 고령층에게 IT 기술을 전하기도 하고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의 초청으로 2017년에 열린 애플 연례 세계 개발자 대회에 초대되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인생 후반을 맞이하는 은퇴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칫하면 120살까지 산다. 일본 노후 불안의 근검절약 유행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본의 경로우대는 70세부터인데 이 경로우대에 할인은 있어도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일본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0%를 넘겼으며 최신 2020년 9월 통계에서는 28.7%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명실상부하게 4명 중 1명은 노인의 기준을 넘어선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노인의 특권 같은 건 허용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전철이건 버스건 경로석 표시가 있긴 한데 그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 노인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서 상대가 당황하기 쉽고 섣불리 양보했다가는 사람을 뭘로 보느냐며 불쾌해하지 않을지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겠죠.
또 일본에서는 최근 나이가 들수록 필사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도심과 외곽 곳곳에 자리한 스포츠 센터가 은퇴한 어르신들의 집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포츠 센터들이 대개 헬스장과 휴게실, 사우나, 수영장이 일체화된 시설들인데 일부 이용객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동네 도서관과 대형 쇼핑몰, 카페, 문화센터도 노인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일본의 절약 풍조를 다룬 요미우리 신문의 재미있는 기사가 유명하죠. 고급 백화점 지하 반찬 코너 점주의 말이었는데 콩자반 5알만 팔 수 없겠느냐는 할머니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고 맞춤형 소비를 한다는 차원이었겠지만 조금씩 소분해서 파는 데 익숙한 일본에서도 화제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의 일본 노인들의 최대 공포의 대상이 지나친 장수와 노후 파산,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처럼 은퇴를 하지 못합니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은 24.9%로 전체 취업자 중의 13.3%였습니다. 이 고령자 취업자 중 77.3%가 비정규직이었고요.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은 전국의 집값 등 자산 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에 빈집이 늘어 전체 주택의 13.6%인 84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빈집은 동네 황폐화를 가속화하는데 상속받은 부모의 집은 팔리지 않고 세금과 관리비만 들어가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일본의 교통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에도 경로 우대는 있습니다. 대개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자체나 교통회사들이 외출 지원이란 이름 아래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무료는 없습니다. 50엔, 100엔이라도 반드시 자기 돈을 쓰게 합니다. 이 일본의 고령자 외출 지원 제도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가령 도쿄도에서는 70세 이상 주민이 2210엔을 내고 실버 패스를 사면 도가 운영하는 지하철과 버스에 한해 1년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시의 경우도 70세 이상 주민이 경로 우대 패스를 발급받는데 오사카 시내 지하철과 노선버스에 한해 회당 50엔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이용객들로 붐비기 일수인 이케아 매장, 유니버설 스튜디오, 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우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토시나 나고야시는 노인들의 소득에 따라 경로 패스 가격을 연간 1000엔에서 15,000엔 사이에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 52개 시 중에서 31개 시가 70세 이상부터 10개 시가 65세 이상부터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11개 시는 지원 제도가 아예 없거나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은 버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고령자 자유이용권을 판매하는데 월 이용권이 6,500엔 수준으로 가격이 꽤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노인 교통요금 우대 제도는 65세 이상부터 100%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4%에 불과했던 고령자 인구는 날로 늘어 2025년이면 20%를 넘기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지하철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은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시대, 이제는 로봇이 돌봐드립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바로 저출산입니다. 특히 지난해 전후로는 사상 처음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상황인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세대는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미래 실버 산업에서 로봇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는 소셜 로봇 엘리큐입니다. 이 엘리큐 로봇은 2015년 설립된 이스라엘 로봇기업 인투이션 로보틱스가 만든 로봇입니다. 엘리큐는 신체적, 사회적 활동이 줄고
기술 발전으로 소외되는 노인에게 동반자가 되었는데요. 주인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책을 읽어주고 가족, 친구에게 전화도 걸어줄 수 있답니다. 또한 로봇은 감정이 없다는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 엘리큐는 음성과 빛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을 보여줄 수도 있으며 또한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사용자에 대해서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엘리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구절 하나 읊어봐 라고 하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는 먼저 인용구를 읊어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면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일상 얘기를 하거나 가벼운 농담까지 건넬 수가 있게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노인들의 소중한 말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의미 있는 행동을 제공하며 그들의 가족에게도 안정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소셜 로봇은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엘리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간병 로봇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러한 간병 로봇들은 엘리큐처럼 대화 기능은 물론이고 잊어버리기 쉬운 약 복용 시간에는 알림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고령 국가 일본의 간병 로봇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간병 로봇 개발 업체가 약 100여 곳에 이르고 대표적으로는 소니의 아이보나 로보틱스의 페퍼 등 상용화된 것만 해도 무려 15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다인의 할처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돕는 로봇 슈트도 있고 반려 로봇, 이동 지원 로봇, 식사 보조 로봇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간병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의 대소변 처리는 배변용 로봇이 대신하는데요. 로봇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환자의 대소변을 감지한 뒤 공기압으로 배설물을 흡입하고 비대 건조까지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엘리큐와 같은 소셜 로봇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친구이자 선생님이 되어주는 실벗이라는 치매 예방 로봇도 있습니다. 로보케어에서 개발한 실벗은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노인분들의 치매 예방 교육에 활발히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오늘은 신문 기사 중 일본의 노인에 관련된 기사를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